지난 2014년 문을 연 빛고을 전남대병원이 개원 10년 만에 진료 업무를 전남대병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성 적자에 의정 갈등이 겹쳐 마땅한 운영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과 석유 화학 제품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수 광양 국가산단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 무진대로의 어등대교 철제 이음 장치가 파손되며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같은 사고가 2년 사이 4번째 반복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청약이 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14년 류마티스와 퇴행성 관절염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문을 연 빛고을 전남대병원이 개원 10년 만에 진료 업무를 전남대병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만성적인 적자에 의정 갈등 상황까지 겹치면서 마땅한 운영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빛고을 전남대병원이 진료 업무를 전남대병원 본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봄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전남대병원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수술 환자들에게는 향후 외래 진료를 전남대병원 본원이나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받으라는 안내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익숙하게 다녔는데 이제 불편하지만 또 그쪽으로 옮겨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개원 이후 적자가 누적돼 어려움이 커졌고 외부의 재정 지원도 받지 못해 결국 개원 10년 만에 진료 업무를 중단하게 된 겁니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조치가 진료 기능의 이전이라며 폐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병원 건물을 건강검진센터나 임상교육훈련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개원한 빛고을 전남대병원은 류마티스 내과와 정형외과를 주축으로 설립됐습니다. 권역 류마티스와 퇴행성 관절염 센터로 지정되기도 했고 특히 노년층 환자들의 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료 업무를 모두 이전할 경우 기존 병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빛고을 전남대병원이 개원 10년 만에 사실상 진료 업무에서 손을 떼는 방안이 유력해진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는 예견된 실패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을 위한 수익 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병원 측이 무리하게 개원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고을 전남대병원은 개원 이래 매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개원 첫 해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해마다 100억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며 누적 적자는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코로나 이후 다시 적자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적자 해소를 위해 뒤늦게 본원 병동으로의 전환이나 진료가 확대 등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류머티즘이나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특화된 병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개원 초기 다양한 진료과를 갖추지 못한 것도 수익 확보에 불리했다는 지적입니다. 화순 전남대병원은 암센터라는 대학병원이 해야 될 치료로 기원했기 때문에 인지도나 수익 측면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빛고을 전남대병원은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만으로 기원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개원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래 버텼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입니다. 또 전남대병원과 같은 급의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상급 종합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의료 수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비수련병원의 한계 때문에 전공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라는 명분 아래 병원 건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정부와 광주시도 정작 개원 이후 발생한 경영난에 대해서는 책임을 미루며 이렇다 할 지원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병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수익 구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섣불리 문을 연 빛고을 전남대병원은 개원 10년 만에 최대의 길을 맞게 됐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간담회에서 사전에 질문을 통제했다며 광주시를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오늘 성명을 내고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순회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전달한 주의사항을 통해 시장이 답변하기 어렵고 사전에 검토 안 된 내용은 언급을 절대 금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 국정운영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시대와 동떨어지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퇴행 행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남 총 부가가치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여수 광양국가산단에 들여온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고부가가치 분야 등 미래 산업으로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수에서 국가산단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회장이 열립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산단을 대표하는 한 석유화학 기업은 올해 3분기에만 3,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적으로 공장을 늘린 중국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다 글로벌 경제 불황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수 국가산단이 조성된 이래 지금 최대 위기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언제 이전과 같은 활력이 다시 생길지 영원해 보입니다. 광양 국가산단의 대표 산업인 철강 분야도 큰 위기를 맞은 상태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 7월 포항 1제강 공장을 폐쇄하고 지난 19일에는 1선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되면서 그 여파가 국내 기업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철강 분야는 이르면 내년부터 탄소 배출에 따른 해외 수출 관세 인상이 예정돼 있어 전망이 어둡습니다.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변화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범용 제품을 스페셜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중심으로 바꾸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관세를 낮춰 해외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범용 제품들을 좀 더 특화된 제품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아주 강화된 초경량 철강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KBC는 위기를 맞은 지역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KBC 미래 포럼을 여수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정서진 KBC 회장과 김상엽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사무총장 등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무진대로의 어등대교 철제 이음 장치가 파손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같은 유형의 파손 사고가 2년 사이 벌써 4번째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인근 산단은 물론 전남 서남부로 연결되는 광주 무진대로. 오늘 새벽 2시쯤 이곳에 설치된 어등대교의 철제 이음 장치가 파손됐습니다. 무게가 200kg에 달하는 이음 장치와 충돌한 차량 3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많이 막히더라고요. 고속도로 연결된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오고. 철제 이음 장치 파손과 사고 차량 신고가 접수되면서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한 개 차로가 통제됐습니다. 광주시청과 경찰 등이 임시 차로를 확보하는 등 교통 통제에 나섰지만 출근길 혼잡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량들의 출근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등대교 2차선을 통제한 채로 긴급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등대교 다리 이음 장치가 파손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11월과 12월에 이음 장치가 놓인 콘크리트가 부서지면서 1차로부터 3차로까지 복구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차로 이음 장치가 파손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반대편 차로에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복 가중으로 인한 신축임이 파손되어 보수 중에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응급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인근 산업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아 이음 장치 마모가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다음 주부터 이음 장치 교체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 발생 15시간 만에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퇴근길 교통 혼란은 피했지만 운전자들은 사고 걱정 때문에 제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시민단체가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양분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면서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분명한 기준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할 구실을 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인 행위에 동조해 시민의 알 권리를 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대학교 교직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 교수와 직원 등 196명은 오늘 시국선언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지적하며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광주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청약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청약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이례적인데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의 10년 임대 아파트 220세대가 100% 계약을 맺었습니다. 10년을 임대로 살아보고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일반 공급 모집에 2,200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9일 10년 임대 청약으로 우선 공급된 3층 이하 57세대에도 500명이 몰리면서 8.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했던 터라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셨을 때 관망하셨던 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입주하시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들을 이번에 청약과 계약으로 다 표출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주택 매매 가격은 한 달 새 0.1% 하락해 전달보다 낙폭이 커진 반면 전세 가격은 0.04% 올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나 임대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실수요자 중심의 아파트 거래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곡성 4도, 광주 7도, 여수 9도, 목포 10도 등 4도에서 10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안 12도, 한평 13도, 순천 14도, 고흥 15도 등 12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심장수술 이후 환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심장수술 이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20대 환자 A씨의 가족들이 전남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 의료진이 A씨를 수술한 이후에 방치해 뇌 손상을 일으켰고 수술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포티지, 소울 등 내연차만 생산하던 기아 광주 공장이 내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합니다. 기아는 중국에서만 생산하던 준중형급 전기 SUV EV5를 내년 8월 말쯤부터 광주 공장에서 양산하는 일정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EV5 생산 라인은 내년부터 단종될 소울 생산 라인을 대체할 예정이며 국내 판매는 내년 3분기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FC 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참가 예산 10억 원을 삭감한 광주시의회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동일 광주FC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광주FC ACL이 참가 지원금 10억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표는 광주FC의 예산 요청은 광주 시민의 자긍심을 북돋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시의회 결정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FC가 아무 협의 없이 지출부터 한 뒤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 심의에서 보전해달라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편향된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최근 5년 부당 노동행위 인정 결과를 보면 전남진호위는 2.9%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라며 법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기관이 사용자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전남진호위는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단체 교섭 거부와 부당 정직 등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노조 활동 방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